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또 미사일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도발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8발을 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것인지,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8발 쐈다. 우리 국방부의 대응,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2분 만에 보냈는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문재인 정부하고 좀 전반적인 차이는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은 북한이 발사하고 나서 뭘 발사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감시사산으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 발사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 발사체.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SNS에서는 그래서 진짜 불상이 날아가는 이런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미사일이다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공지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8발을 쐈으니 우리도 8발 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게 본 게 북한이 8발을 쏘니까 우리도 딱 8발.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오늘 또 한미연합 거기 공중 무력 시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기사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투기하고 주한미군 전투기 한 20대가 떠서 서해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건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테캠스 발사하고 다음날 또 이 공중 무력 시위를 하는 상당히 북한의 무력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는 북한에 지금 확실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정식 기자와 같이 정치부에서 일할 때도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북한이 저렇게 탄도미사일 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한이 저걸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연평도에 포격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국민적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어쨌든 뭐 미국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뭔가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인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할 때 대응 발사 같은 게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한미연합훈련 대규모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략사산 전개하겠다 이제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군 항공모함이 와서 훈련을 한다 한들 북한이 하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회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북한이 뭔가를 하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상당히 가공할 만한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게 되면 사실 중국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계속 핵 잠수함 오고 항공모함이 오고 항공모함이 지금 이번에는 좀 4년 몇 개월 만에 좀 멀리 떨어진 데서 훈련을 했지만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동해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해까지 미국 항공모함이 오는 상황이 되면 중국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게 고마 좀 하라고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다 이런 좀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NSC 이걸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규탄, 도발 이런 용어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죠. 용어가 좀 어쨌든 그 강력하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도 이제 불상발사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네. 한 내용을 보면 뭐 북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물론 유교가 이제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비롯된 거긴 하지만 대통령이 공산 세력의 침략 이런 표현을 쓴 기억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규정을 할 건 규정을 하고 확실하게 응징할 건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대통령부터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전임 정부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분석에 따르면 9일에 한 번씩 저런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뭐 그렇게 분석을 했던데 말이죠. 우리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미사일 쏘고 오늘 공중 능력도 북한에 과시하고 강대강 대치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의 정부 때하고 아직은 초기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제 핵 개발을 꾸준히 해가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뭐 대응하는 건 대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설득해 가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은 힘에는 힘으로 맞받으면서 대응해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걸 주는 게 만약에 그것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거라면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네. 근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가더라도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전임 정부와 비교해서 보면 전임 정부에 비해서는 북한이 이 자기들이 뭔가를 하면 남한과 미국이 계속 뭔가를 뭐 항공모함이 오고 핵잠수함이 오고 뭔가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중국도 부담을 갖고 중국이 한 소리라도 더 할 테니까 북한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보다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건 예. 핵실험은 이런 미사일 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근데 핵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 예, 이번에는 지금 벌써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형 핵탄두에 들어가 전술핵 시험을 예. 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전술핵 시험은 사실은 전술핵 시험이 왔다라면 대미보다는 대남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협이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차 핵실험 한다는 얘기가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이미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한다면 그때 미국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뭐 추가 제재? 그러니까 오늘 그 한미 외교 차관이 만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추가 제재 추진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 태세 차원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게 뭐냐? 북한이 알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항공모함이 이제 서해로 가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동해로 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해로 가까이 오고 미국의 이제 핵잠수함 들어오고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다시 한반도에 비행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부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1차적으로 북한에 대응하는 거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또다시 추가 제재를 추진할 때 뭐 중국이 역시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반복이 돼가면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중국한테는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반대했는데 결의안 채택에 예. 이번에는 만약에 7차 핵실험 하고 나서 미국이 이거 추가 제재 해야겠다.
안보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자 그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예전보다는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니면 수위를 좀 낮춰서 하자라고 해서 수위를 낮춘 제재안 정도에 뭐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한다면 안정식 북한 기자 그날은 또 네. 뉴스 속보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될 안명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명 특검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와 증거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이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 특검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그 피고인의 무죄를 밝혔던 약촌 오구리 살인 사건을 모델로 했던 영화 재심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줄게. 너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안명 특검이 고 이해람 중사 그리고 유족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해람 중사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진상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군이 과연 이 사건을 은폐하려거나 축소하려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